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스쿨어택 취업진로 특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150분 정도가 이상 들어오셨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2021년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스쿨어택 취업진로 특강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서 특강을 맡은 강사 송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2021년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가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9월 1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양한 취업과 창업 그리고 다양한 농림축산식품의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알아가고 또 다양한 취업과 또는 창업에 관련한 성과를 같이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다양한 취업과 진로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건데요. 같이 한번 저랑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오늘 특강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일자리 박람회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는요, 바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온라인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주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있고요. 크게 이곳에서는 현재 세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채용 상담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하는 기업과 다양한 농림축산식품의 일자리에서 다양한 이제 채용 담당자 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이 열려 있고요. 현재 많은 이제 그 예약이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강의가 끝난 후에는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취업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이게 수요와 함께 최근에는 다양한 스마트팜 또는 다양한 푸드테크 관련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창업관에서 창업 컨설팅 또한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농림축산식품의 문화와 다양한 행사 등을 알려드리는 홍보관과 컨텐츠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오셔서 많이 즐기시고 또 많은 일자리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진행할 송진원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11년 정도 이제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양한 이제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한 다양한 기획도 하고 연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림축산 이 식품 쪽 관련해서는 예전에 창업농을 선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쪽에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실제 6차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고 또 상당하게 비전 높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상당히 응원하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위 어떤 식의 이쪽 산업의 전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양력으로 말씀드렸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이제 직장인들에 대해서 요즘엔 직장인이 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노동의 형태가 다양하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직장인들의 고민을 모아서 책을 제편하기도 했는데 한번 나중에 참고되시면 회사 생활 힘드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의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200분 넘게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그 정도 이상이 되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는요,
실시간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께서 향후 보실 수 있게끔 녹화본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줌 아이디는 자유롭게 설정하시고요. 비디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일단 오프하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진로에 대한 뾰족한 내용과 채용에 대한 내용과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는 오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강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분들도 계시고요. 대학생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소 이게 같은 농림축산식품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지만 같은 선후배, 인생 선후배끼리 같이 듣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전공 또한 상당히 상이합니다. 식품위생 쪽도 계시고요. 그리고 동식물 관련해서도 계시고, 축산 관련해서도 계시고, 농업 관련해서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괄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봐요. 이제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는지 볼까요? 자, 오늘 먼저는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순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과정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진로를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습 과정과 함께 Q&A를 같이 배정했으니 궁금하신 점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녹음을 기록하셨다가 이따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진로는요, 여러분들의 진로 때 고민해야 될 부분과 준비 사항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취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템플릿 중심의 다양한 전략과 실행 중심의 내용들로 다뤄볼 테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여러분들 진로라고 하면 원래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찾고 여러분들의 흥미를 직업으로 잇는 과정이 먼저인데, 최근에는 이 농림축산식품의 이 변화가 상당합니다. 맞죠? 이럴 때는 나보다 먼저 환경을 알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의 일자리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떠한 진로, 소위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후반에는 취업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실습과 Q&A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진행해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트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을 가장 아우르고 있는 키워드는요, 바로 ESG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ESG 잘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이 ESG라고 하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최근에 경영에 가장 핵이 되고 있는 테마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 소비자들이 더욱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만들었는가 또는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인가를 보고 또 사회 친화적인지 그리고 그러면서 내부적인 투명성이 있는지 합리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이제는 기능적 차별화 뭐 자동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또는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적으로 정말 특이하게 차별화를 두긴 어렵고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 소비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이런 친환경적인 가치라든지 조금 더 본원적이고 좀 더 이런 좀 더 모범적인 사례들을 기업에서 찾고 있는 게 ESG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도 결국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ESG는 꼭 가져가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은 인바이러먼트 쪽에 상당히 관심이 연계가 있죠. 네, 그래서 같이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한번 알아보면서 어떠한 트렌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먼저는요, ESG와 실제 푸드 관련해서입니다. 자, 먼저 이 ESG에 대해서 많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많은 우리 고객 그리고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상당히 친환경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많이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서 육식에 대한 소비보다는 대체육에 대한 제품의 증가가 상당하게 뚜렷하게 되고 있는데요. 네, 저 또한 상당히 최근에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도 맛있지만 대체로 그런 맛을 내는 다양한 식재료들을 즐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뿐만이 아니고 닭고기까지 같이 대체육으로 최근에 나오면서 다양한 대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시장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 마트에 가게 되면 동물 복지 계란을 보통 먹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격이 나가더라도 조금 더 깨끗하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닭한테도 좋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환경 식품 산업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백화점에서는 가치 소비라고 하죠. 실제 국내 1호의 동물복지 인증 한우가 절판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는 정말 이제 우리 사육되는 그런 동물들을 위해 또 내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것보다 좀 더 가치적인 소비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큰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제 전공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이제 무항생제라든지 유기농 제품이라든지 대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죠. 자, 두 번째 트렌드입니다. 그린 인 패키징인데요. 실제 제가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집에서나 또는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어디 외식을 하기보다 이제 배달을 해서 먹고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주일만 하더라도 분리수거가 상당히 할 게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 하는 것들도 역시나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포장 기술의 트렌드에 대한 변화라든지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친환경 소재에 대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쪽 ESG의 패키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린 인 인더스트리입니다. 최근에 정말 이 농림축산식품은 비전이 매우 발달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계 최고의 회사죠. 구글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그테크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확량, 날씨 패턴, 그리고 재배 방법 등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또한 공장형 건물 내부 변면에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는 소위 버티컬 퍼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실행해 나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드론 기반으로 작물을 관리하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농경지가 축소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는 사실 70%의 식량의 증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먼저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발빠른 IT 회사들의 이제 투자, 전략적인 투자가 있겠고요. 그만큼 우리의 이제 취업할 곳이라든지 다양한 창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배우신 농림, 축산, 식품, 저도 참 관심이 많은데요.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2021년 7월에 현대와 GS 리테일이 그 어그로 바이오 펀드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실제 이쪽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그런 전략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산업에 흥망성쇠가 있다면 정말 지금은 도입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내 전문성만 잘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을 현재 갖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은 조금 취업이 어렵고 어렵겠지만 조금만 버티시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전문가로 인정받는 그런 이제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식품 폐기물에 대한 저감 또한 하나의 산업적인 이슈로 ESG 전략과 함께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ESG와 농림축산식품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 농림축산식품의 트렌드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시장이 바로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에서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쳐 나가야 되는지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전문가들께서 이 퀘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2021년에 농식문, 녹식품, 유통시장의 트렌드로 뽑았다고 합니다. 퀘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퀘스트, 임무, 목표 이런 뜻이겠죠? 먼저 하나, 두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퀘스트의 Q, 퀄리티입니다. 자, 이제는요, 신선식품 구매에서 가격보다 품질이 더욱 우선시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품질을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이 품질을 중요시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빠르게 배송되는 그런 환경이 요구됨에 따라서 초신선 식품에 대한 유통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모객하기 위한 그런 이제 온라인에서의 이런 이제 식품, 푸드테크들이 상당하게 활발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퀘스트의 Q 봤고요. U는 유저 프렌들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용자가 편하게 좀 찾을 수 있는 이 식품을 온라인에서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저만 하더라도 익숙하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 프렌드를 바탕으로 반품이 쉽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좀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해도 충분히 신선 식품이, 소위 초신선 식품이 바로바로 직배송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농림축산식품에서는 좋은 이제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더 고부가 가치의 것들이 더 빠르게 소비되면서 온라인이라는 그런 이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무궁무진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산업의 도입기이기 때문에 진정 지금이야말로 구호로만 외치던 6차 산업이 이제는 정말 도입이 되고 실행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이제 산지라든지 재배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많은 고부가 가치를 낼 것이고 따라서 청년 창업농이라든지 다양한 청년 창업가 분들이 이 농림축산식품의 하나의 큰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이는요, 이커머스입니다. 방금 봤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 이 온라인을 빼놓지 않으면 이제 이 농림축산식품 트렌드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물론 이제 축산이라든지 동물이라는 다소 이제 여러분들 연구적인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 푸드테크라든지 또는 다양한 이제 스마트 팜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이쪽 시장의 변화들을 같이 살펴보고 계속 눈여겨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날들이 훨씬 더 쉽게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요, S 스페셜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마켓 컬리를 주도로 해서 이제 정말 이제 차별화된 전문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육 전문몰이 지금 없죠. 이제 생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제 만약에 오늘 저는 이제 케일로 쌈밥을 먹었는데 뭐 케일로 케일은 어디가 정말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하면 케일 전문몰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실제 뭐 이런 걸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양배추즙도 먹는데 양배추즙은 어디가 유명하다고 누가 추천 많이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오리지널이라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실제 뭐 다양한 그런 산지에서 배송하는 뭐 사과즙도 어디서 시키고 우리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화되겠고 예전보다 훨씬 더 예전에는 아름아름 이제 전환을 하고 했다면 이제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전파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초신선 식품들을 배송받는 것들이 익숙하게 되고 그러면 산지에서 유통 과정을 건너뛰고서도 솔직히 바로바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실제 다양한 현장에 고부가 가치가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들이 저희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 T는 타겟입니다. 네, 실제 이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된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하면서 최근엔 춘추 전국시대 같은 거죠. 어디 하나가 딱 모든 이제 그런 흐름을 다 잡지 못한 거죠. 이제는 50대 이상도 신규 고객으로 실제 온라인에서 자리 잡음에 따라서 다양한 마케팅 방법들이 펼쳐나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30 세대들이야 실제 다양하게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면서 정착을 지금 아직까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업태별 전망도 한번 볼까요? 업태별 전망.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온라인 커머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이 먹는 것부터 프리미엄이 들어오고 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주변에 있는 것들도 우리 사람들은 챙기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 걸 먼저 챙기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먹는 이제 외에도 우리 반려견, 우리 이제 집에 있는 다양한 이제 우리 반려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이제 같이 좋은 것들의 시장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친구한테도 반찬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한테 보내줄 수도 있겠죠. 저 또한 예전에 고슴도치를 키우면서 이 친환경 사료 또는 그때는 뭐 로열 캐닌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 이제 로열 캐닌 고양이 사료잖아요. 그런 것들의 성분을 조사하기도 했었는데 실제 뭐 그런 다양한 시장들이 열리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정말 강아지도 한두 마리 키우거나 이제 양이도 키우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고 다양한 이제 동식물들이 공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행복한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대형마트라고 하면 역시나 대형마트에서요 가장 지금 높은 부류가 신선식품이에요.
비식품 매장은 축소한다고 해요, 지금 아시겠죠? 근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돈을 이제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벌지만 돈을 이제 저소득 계층들은 더 많이 못 번다고 하죠. 그래서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PB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인기도 증가하면서 동시에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이제 기능은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만 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식 코너라든지 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제 구축될 전망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화점인데요. 백화점 또한 역시 이제 프리미엄 상품군이 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편의점에서도 실제 다양한 융복합적인 관점들이 이뤄지고 있다. 상권별 특화 매장을 통해서 조금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정말 초신선 식품 중에서도 정말 산지가 유명한 그런 이제 산지 특화 제품들을 모시면 좀 가격이 높더라도 충분히 지불 여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GS25가 명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 워낙 저도 이제 바로 사무실 앞에 나가면 바로 편의점이 5개가 넘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초소량 상품을 즉시 배송하거나 뭔가 이 편의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배송을 하거나 또는 이마트24의 경우에는 내 매장 내에 스무디 퀸 코너를 신규 오픈했다고 하지요. 네, 이런 식의 다양한 융복합들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계속적으로 융복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된다? 내가 어떤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식품 또는 이쪽 축산, 이쪽 농림 쪽이면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혁신들을 내가 어떻게 탈 건가?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요, 달리는 말이 올라타요. 달리는 말. 달리는 말. 달리는 말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받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식품 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습니까? 아주 코로나죠. 매우 무섭고 징그러운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이게 우리가 식생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먼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이제 간편식에 대한 엄청난 증가가 나왔죠. 예전에는 사실 간편식이 그렇게 맛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맛은 있었지만 조금 이제 실제 정성스러운 음식이란 느낌은 안 났었는데 요즘에는 먹어보면 놀랍죠? 아주 맛있어요.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랑 똑같죠? 정말 이제 대단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증가되면서 국내 밀키트 시장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밀키트가 앞으로 이제 막 성장기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혁신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뭔가 꼭 이제 오프라인의 매장을 열어서 이 매장에 식당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밀키트로 사업하는 것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온라인에 대한 판매 증가했고요. 자, 새벽 도상 또한 4년 내에 80배.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도 많이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주문을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돼버리면 아까 50대 분들도 많이 주문한다고 하죠. 훨씬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자, 새벽 배송 규모도 엄청나게 증가를 계속하고 있고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전반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네, 푸드테크 또한 상당하게 이제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실제 식량의 불균형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 변경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이런 푸드테크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1인 가구의 맞춤형 상품 제공, 맞춤형 음식 제공, 그리고 다양한 이제 연계된 배송의 그런 빠름에 따라서 실제 다양한 이제 레스토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집안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푸드테크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3D 스캐너라든지 또는 다양한 기계 자동화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로봇을 통한 스마트팜이라든지 에그테크 또는 협동 로봇 다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지금 많은 대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은 뭐다? 곧 이제 정말 많은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는 중요한 그 인재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방향성만 잘 잡고 있으면 충분한 전문성에 대한 발현이 가능한 시장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드테크 또한 역시나 이제 지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앞으로 추정치이지만 훨씬 더 많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진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더 빠르게 다가오게 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푸드테크 시장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시장을 하려고 했으나 이 코로나 때문에 따로 지표는 없지만 수직적인 거의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방향성을 잘 잡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망 기업들이 있을까요? 자, 지구인 컴퍼니라는 곳에 얼리미트라는 곳입니다. 자, 보시면 한국 최초의 식물성 고기를 런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누적 생산량이 10만 킬로그램을 돌파했는데요. 실제 서브웨이, 저도 서브웨이 상당히 자주 먹는데 거기서 대체육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됐고 얼터밋 섭이라는 거였고요. 마켓컬리, 쿠팡 등에서 대체육을 납입하고 있고 이제 막 도입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비랩이라는 곳입니다. 누비랩. 자, 누비랩이라는 곳은 사실 이제 우리 잔반이 상당하죠. 잔반. 저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좀 아끼려고 잔반을 많이 안 남기는 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누가 많이 주거나 또는 제가 갑자기 배가 부르거나 하면 좀 남기는 것들을 음식물 쓰레기가 되곤 하죠. 네, 그런 것들에 맞춰서 최적으로 음식의 배식량이라든지 사람의 건강에 따라 섭취량, 당반량까지 측정을 해서 맞춤형 식습관을 하는 데이터 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식품 위생을 전공했다든지 또는 반려동물은 이런 게 필요 없겠습니까? 반려동물도 필요하겠죠. 말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동물들은 더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이제 다양한 지식들을 이런 IT 회사들에서도 이제는 써먹을 수 있는 시장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자신을 한정 짓지 말고 넓게 넓게 보는 것이 이 농림축산식품 트렌드에 여러분들이 올라타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슈펩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슈펩이라고 하는 곳은요, 2019년에 이화여대 기술지주 4회사로 출범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만약 저는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고 한 알이 한 이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만한 음식들을 스캐너로 찍어내서 저한테 맞는 최적의 영양분들을 먹인다는 거죠. 만약에 저는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비타민 C가 부족하고 유산균이 부족하다. 그거를 저는 크리미한 식감으로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게 담긴 맛있는 음식을 제가 원하는 식감에 맞춰서 넣어서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슈페비 하는 일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가야 되는 식품 유통회사라든지 또는 식품회사라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회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어디서 알아보면 좋다? 이런 곳 알아보면 좋습니다. 즐겨찾기 해두시기 바랍니다. 한국푸드테크협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실제 다양한 우리 에코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우리 푸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번 달에 바로 이런 그 활동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푸드테크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소개라든지 다양한 가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푸드테크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스마트팜 코리아라는 곳도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교육도 일어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꼭 알아보실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입니다. 자, 그린 뉴딜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상당하게 큰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친환경 그런 산업을 이제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1년 6월 달에 그린 뉴딜 유망 기업에 3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데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 그린 뉴딜 중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거리가 먼 환경적인 부분, 저기 이제 가깝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는 이제 불가사리죠. 불가사리 바다에 불가사리에서 이제 이런 그 탄산 칼슘을 좀 구조제를 이제 갖고 와서 이걸로 이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생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그린 뉴딜에 관련한 기업들을 찾아보시고 여기서도 유망한 곳에 지원하시면 상당하게 많은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요. 우리 지금 이 농림축산식품의 트렌드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로 방점을 찍자면 시장의 창조와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런 이제 그 새롭게 산업이 도입되고 새로운 혁신이 도입될 때는 어떤 것들이 중요해지냐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가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의 공모전이라든지 실습, 인턴, 교육 등을 많이 해본 인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이런 실습을 하면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녹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기본기가 뜬다. 이제 뭐냐? 자,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아직까지는 시장의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들이 감잡기에는 어렵죠. 이런 것들은 누가 알아봐야 되냐? 대표자, CEO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럼 CEO가 방향을 결정하면요. 여러분의 신입사원의 역할은 뭐냐?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는요, 한편으로는 되게 기본기가 강한, 꾸준하게 그 방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MZ세대 분들 회사에 잘 없죠. 회사도 많이 하고 일을 하라고 하면 라떼이즈 홀스라고 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신입사원이 회사에 적응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어떤 사람을 찾냐라고 봤을 때 조금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 뭔가 똑똑한 것도 좋지만 기본이 탄탄해서 뭔가 좀 힘든 일이 시켜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보냐? 이 신입사원들한테 어떤 게 있으면 기본기가 있다고 보냐? 첫 번째, 학교 공부를 잘했으면 기본기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고등학생, 동생 친구들은 저는 이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분들도 학점 관리 잘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우리 고등학생분들은 보지만 대학생은 전공 학점 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기업들과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 보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여러분들의 소재들이 완성된다. 자, 창업도 스펙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들에서 이 창업자를 우대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K-스타트업과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이라는 곳에 가입을 하셔서 창업에 대한 경험, 다양한 교육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혁신을 해봤다라는 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IT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창의적 프로젝트, 뭐 학부 연구생 같은 걸 많이 해보면 좋죠. 대외 활동. 그래서 이거 대외 활동 찾아볼 때는 EBT, 올콘이라는 곳을 찾아보시면 대외 활동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이 고객들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학교 교육을 공부할 때 훨씬 더 디테일하고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깊숙한 공부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 코딩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컴공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코딩까지 전문가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하지만 직무 관련, 내 전공 관련한 기능사라든지 기사 자격 등 공인 인증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활용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인증 자격은 갖춰두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 그런 기능사들 꼭 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자,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십 년 전부터, 제가 몇십 년 너무 오래됐죠. 어쨌든 옛날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고등학교의 하나의 이제 직업 선택 10개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한번 잠깐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고창고 10개명. 한번 보면 지금이야말로 이제 취업, 그냥 무난한 취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변화의 혁신의 패러다임의 중앙에 있을 때는 이런 결정들을 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행복하고 저희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찰나에서 진로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거창 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봐야 되냐? 이 진로 고민을 좀 해야 되죠. 진로 고민을. 전 여러분들께 뭐 열심히 일해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일하는 것들이 만약에 진짜 좋았던 것이었다면 부자들이 다 하고 있겠죠. 근데 일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인 노무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일을 최소한의 이제 투입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뭐라는 게 중요하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것이 잘하는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시간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의 워라밸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잘하는 걸 직업으로 잘 찾아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죠. 이렇게 퇴사가 잦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그런 아침반을 보려는 시간이 지금 이번 진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진로라고 하면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틀 안에 생각하세요. 직장인이 되거나, 직장인 또는 공무원이 되거나, 직장인이죠. 또는 창업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프리랜서 하거나, 유튜버 하거나, 직장, 요즘에 초등학생, 장래희망 3위, 유튜버죠. 전문직,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을 따서 이쪽에 하나의 전문가로 나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5대 9분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근로자라고 보통 법에서 표현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법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거, 자아실현이라든지 놀기 위해 다니는 거 아니죠? 직장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 뭐를 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근로의 제공이라는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직장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가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직장인의 상호 관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입사해서 막 꼰대가 나 시켰다, 막 이렇게 꼰대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라고 하는 거 다 하라고 한다, 뭐 꼰대 본인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느 정도 직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위에서 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장인이 되는 분들은 그런 어느 정도의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탑다운식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고 하고 들어가는 게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건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시키는 거를 묵묵하게 따르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거다. 아시겠죠? 직장인의 정의는 다양하죠. 뭐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뭐 공무원 다양합니다. 보통 보면요, 직장인의 장점과 단점 뭐가 있겠습니까? 직장인 할까, 창업할까 고민하는 분들은 이렇게 고민해야겠죠. 장점은요, 먼저 비교적 안정적이죠. 창업할까, 직장인 할까 할 때, 그래도 직장인 하지 뭐 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나머지 것 한번 읽어보시고, 단점으로는요,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이제 직장인의 월급이 뭐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특히나 지금과 같이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유동성이 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주식의 가격, 모든 것의 현물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직장인의 월급은 다소 오르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파이어족이라는 건 미국에서 대세가 돼서 우리나라도 많이 오고 있죠. Financial Independent Retiree. 그래서 뭔가 이제 일을 그만 빨리 해서 은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은퇴해서 내 삶을 갖기에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직장 취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지표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즉 그 이유는 이제는 이제- 이제는 저만 해도 옛날에는 편의점 가면 빵이라고 하면 아무거나 먹었는데 이제는 이런 뭔가 효모가 들은 빵을 먹고 싶다. 오늘은 뭐 크림이 들은 어떤 효모빵을 먹고 싶다. 이렇게 되게 개인의 기호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정말 개인 맞춤식의 다양한 제조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우리 식당이라든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운영하시는 식당들은 상당히 도산도 많이 하고 이제 폐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극과 극의 형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곳에서 잘 성장해야 지속 가능할지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취업할 때는요, 이런 기업들이 주로 있어요. 보통 이제, 한 연매출 1억, 1조 이상, 이런 이제 대기업들은요, 다 아시는 곳들이죠. 이런 곳들이 이제 다 뭐 서울의료라든지 매일유학, 삼양사,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인이 들어갈 수 있는 취업의 형태고요. 어떤 이제 영양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식품 영양 쪽을 들으시는 분들은 산업체 영양사가 될 수도 있고, 보건소 영양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학원, 학교라든지 영양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식품업체가 이제 취업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조업체, 유통업체,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이런 데죠. 그 다음에 식품 분석하는 곳에도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위생사가 될 수도 있겠고, 식품 위생 품질 관리하는 직무로 갈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외식업체,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다양한 길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요. 네, 헬스케어. 요즘에는 건강에도 상당히 관심 많죠.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주비스 다이어트,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 안에서도 다양한 식품, 다이어트, 비만 관리 전문 영양사가 될 수도 있고요. 체형 관리, 영양 상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런 다양한 이제 이번에 2021년 이 박람회에 오시면요. 많은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가셔서 많은 정보 알아보시고 이런 협회와 단체에도 취업이 상당히 안정적인 곳이 많기 때문에 연봉도 괜찮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공공기관, 공기업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들 알아봐야겠죠. 축산물 품질평가원, 마사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런 곳들이죠. 자, 보통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농림축산식품부 안에 이 정도로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리스트를 한번 적어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사진 찍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식품회사 리스트인데 아마 여기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ABC라고 4대 곡물, 우리 세계 최고의 곡물 기업들입니다. 바로 이제 아처 데니얼 스미들랜드, 번기, 카길, 그리고 리드 레피스라는 곳이죠. ABC라고 보통 하는데 이 네 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막강한 이제 곡물에 대한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흐름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만 면접 때나 자기소개서에 얘기하셔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이제 트렌드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이 4대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 투입하는지, 이 식품, 농림축산 관련해서 어떤 이제 활동들을 행보를 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 외 식품회사라든지 뭐 사료업체, 이렇게 카길 에그리프리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유명한 것들이죠. 이런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마케팅 하고 싶어 하는 분들 혹시나 우리 학생 중에. 자, 그러면 축산식품사, 신문사, 농업신문사 이런 것들 가시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동물, 약품 쪽 하시면 동물, 이제 쪽 많이 전공하셨던 분들은 이런 곳들에 가시면 다양한 이제 동물 약품 업체 또는 제약회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비보, 인비트로 시험들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보고요. 협동조합 역시나 좋은 것들이죠. 여기는 이제 워낙 유명한 것들이니까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한국 마지라든지 잉그리디언 코리아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곳이죠. 제너럴 밀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주요 기업들 제가 나열을 좀 해봤고요. 자,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는요,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농림축산식품부 아까 소개해드린 공공기관입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이 정도 장표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어느 곳에서 어떤 업무를 뽑는구나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 공고가 나오면 공고에 몇 명을 뽑는지 잘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지역인지 가점 받을 수 있는지 보시고 지역인지 가점 받는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꼭 챙기세요.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자격증 같은 거 잘 챙기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 직장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공무원도 말해 얘기해야겠죠. 공무원, 국가에 취업하는 거죠. 국가에 취업하는 거. 공공기관도 좋지만 공공기관보다 조금 더 이제 우리 국가기관에 취업하는 역할이 강하다. 볼 수가 있겠다. 5급, 7급, 9급 이런 형태가 있고요. 공무원 수험생이 상당하다고 하죠.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같은 해 수능 수험생의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상당하죠, 맞죠? 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준비할까요? 네, 장점 한번 보면요. 일단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인. 안정적인 이유는 국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이라든지 연금 혜택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이죠. 그래서 이런 모범적인 사례, 육아휴직이 3년으로 늘리고 남성 육아휴직도 주고 해외 연수휴직도 주고 일과 삶의 균형들을 같이 맞춰 나가고 있다. 단점으로는요. 아까 전에 직장인, 일반 직장인은 파이어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월급이었는데 지금 매우 아쉬운 월급이 됩니다. 아무래도 월급이 그렇게 크지 않죠. 안정적인 대신에. 그다음에 공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투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복되는 일상의 루틴이라든지 이런 거에 유연성도 없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공무원 시험이요, 많은 제도적인 개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7급에는요, 이 9급, 7급에 이제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9급부터 말씀드리면, 9급이 이제 내년부터 고교 과목, 사회라든지 과학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의지하고 있던 과목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괜찮다. 그래서 한번 고교 과목 폐지했고 전문 과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약간 장수생들하고도 약간의 제로 베이스 상으로 좀 실제 지금 들어가는 분들은 항상 이럴 때 좀 많이 붙더라고요. 7급도 마찬가지.
이제는 영어, 한국사가 능력시험으로 거점이 배치가 됐고요. 7급 국가직 같은 경우는 피셋을 보기 때문에 역시 작년에 바뀌어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 보셔라.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죠. 네, 고졸 채용도요, 예전에 기술 분야 한정되었다면 요즘에 전 분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졸 채용도 많이 늘어날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실제 이 공무원은요, 9급 시험은 한 2.8년 정도 평균 걸리는데 조금 더 이제 늘어났다고, 이 3점 초반 정도, 3년 초반. 7급은 3년 후반, 5급은 4년 이후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는 만큼, 그 중에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빨리 붙는 분도 있죠. 하지만 한번 붙으면 또 그만큼 안정적인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림축산식품 쪽으로 지원한다라고 하시면 이런 이제 공공기관에 여러분들의 배치가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하나 들어가 보셔서 이쪽의 일이 상당히 관심 있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쪽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공무원. 자, 창업도 있습니다, 창업. 네, 창업인은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창업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창업의 존재 이유는요,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극도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하죠. 자, 그만큼 창업은 쉽진 않다. 그런데 왜 할까요, 창업을? 창업은 자율적이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율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성공하면. 네, 그리고 다양한 정부 지원책들이 요즘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창업하기엔 괜찮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점 뭡니까? 창업 단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상당히 위험하다. 네, 그리고 노력 대비 성과의 불일치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주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좋은 이제 유망 기업들도 있고요. 유튜브만 찾아보더라도 이제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인터뷰하신 거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창업에 어떤 점들이 비전이 있고 어떤 점이 좀 어렵구나라고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021년에 박람회에서도 창업 부스가 있죠. 거기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 아이디어도 점검 받아보시고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훨씬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창업 투자 관련해서도요, K-스타트업이라든지 스마트팜에서 다양한 여러분들 자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여기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프리랜서는요, 1인 전문가인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많은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은 다양한 거시적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의 이제 전문성을 발휘를 하는 게 좋지만 1인 전문가로는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긴 어렵고요. 하지만 참고로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엔잡러 또는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워낙 맞아요.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두 가지 사이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크몽이라든지 숨고 여기 이제 아르바이트 내가 재능이 있으면 나중에 동식물에 대한 재능이 있다. 그럼 저 같은 경우 이제 옛날에 고슴도치를 한 3년 키웠기 때문에 고슴도치를 키우는 건 누구나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 고슴도치 키우기라는 이제 레슨을 제가 1시간에 10,000원 올려두면 10,000원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겠죠. 고슴도치가 키우고 싶은 게 궁금한 분들은 저의 강의를 신청하겠죠. 자,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앞에 두 개, 원티드 긱스, 오투다. 이거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에 조금 뜨려고 하는 것 같다. 요즘에 이제 이런 한 회사에서 일하기보다 다양한 회사에서 세컨잡으로 일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유튜버도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보셨죠? 유튜버도요, 실제 이런 푸드, 맛집 레시피라든지 이런 반려동물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업으로 하기보다는 재미삼아 좀 해보시면서 내가 이제 재밌는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다양한 이제 흥미를 느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 자격증 같은 거 따셔서 이쪽에 전문가 되는 것도 좋고요. 대학원 진학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축산 관련 또는 아니더라도 그린 디지털 미래 관련해서 다양한 대학원 진학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커리어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창업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한다는 것은 경영이라는 조직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고,
창업을 한다는 것 또한 내가 이제 경영을 직접 한다는 것이죠. 경영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계획하는 거. 경영의 첫 번째는요,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획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모니터링 해보고, 다시 한번 반영해서 또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경영의 3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이디어맨 또는 아이디어를 잘 내는 분들은 이 계획이 강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꼼꼼한 분도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요. 그런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게 맞겠다 판단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분은 계획형이 강해요. 계획형이나 이 보시면은 일을 벌리는 유형이에요. 뭔가 기획하고 도전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죠. 뭔가 꼼꼼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요. 뭔가 만들어내는 걸 잘하는 분들이니까 창업해도 괜찮다는 거죠. 저는 조그만 기업에 가면 훨씬 더 성과가 잘 날 수 있다. 창업 아이템도 웬만하면 좀 기존에 없던 것들, 뭐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IoT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처럼 새롭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이분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좀 유연이긴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 제 동생인데요. 제 동생은 여기가 강해요. 모니터링 하면 뭔가 꼼꼼하게 보고 주도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꼼꼼하게 보고 뭔가 완성도를 높이는 거에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요, 다소 이제 뭔가 혁신적인 산업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든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큰 규모에 있는 기업에서 성장하는 것들이 조금 더 성격에 맞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창업을 할 때도 혁신 산업보다는 좀 제조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한다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큰 기업에 취업해야 되나 스타트업에 취업해야 되나 이제 고민들을 할 때 조금 더 이런 기준들로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업 유형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툴처럼 다양한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변화 트렌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디다 발휘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1부는 잠깐 쉬고요. 이따 2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실 지속 가능한 걸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직업의 형태를 봤지만 그 답은 그 외부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형태의 일을 했을 때 가장 지속 가능하고 행복하게 소위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찾아야 되는 저희가 실습 자료 두 번째 것이죠.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취미하고 특기를 좀 구분하는 게 좋아요. 취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돈 내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특기라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나 기능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특기를 잘 발견해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내가 어떤 특기를 지녔는지 잘 파악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을 찾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로 뭔가 애플을 만들 거야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것보다 과거에 그냥 이제 뭘 좋아하는지 봤더니 애플 그 이제 컴퓨터 공학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 그리고 이제 서체, 캘리그라피 또는 철학 이런 것들 좋아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 보니까 철학이 담긴 애플이라는 예쁜 컴퓨터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미래에 뭐 할지 고민할 때는 미래를 보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어떤 이제 소위 이제 경험들에서 경험들이 나를 구성하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나를 구성하는 핵심 경험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빼봐야 돼. 적어본 것 중에 내가 이럴 때 되게 잘했어. 이럴 때 되게 희열을 느꼈어. 이럴 때 몰입했어. 나도 모르게 밤새를 새웠다든지, 나도 모르게 너무 재밌었다든지, 남들보다 조금 투입했는데 잘 성과가 났다든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찾아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 좋아하는 걸 먼저 적어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골라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골라내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냐? 서점에 가요, 서점에. 또는 이제 구글링 해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잘하는 거는 이런 건데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시장을 한번 보는 거죠. 미래책 서적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관련해서 능력을 배양해보고 네, 학습, 자격증을 좀 따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에 대한 발견이고 1, 2번은 3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파악하는 거다. 4번은 방향을 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취업 또는 창업을 선택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만시간의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전문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운이 따라주면 부를 창출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생계 유지는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로 한번 성공의 방식들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취업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취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취업은요, 여러분들, 일단 이런 것들 봐야 돼요. 일단은 원페이지로 제가 한번 어떤 것들이 취업에 필요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전 준비입니다. 취업은요, 사전 준비가 제일 중요해요. 사전 준비 어떤 거 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업 분석해야 돼요. 기업 분석. 자, 기업 분석 사이트는 이제 제가 써놓은 것도 있는데요. NCS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뭐 취업대학교라든지 뭐 이렇게 자주 제가 들어가는 곳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실제 다양한 이제 형식들의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점을 주는 거는 꼭 취득해야 돼요. 가점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좀 나거든요. 가점 학점 관리. 소위 학점도 역시나 이제 다 블라인드 외에는 다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점 관리, 고등학생분들은 내신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필수 가점상 있죠. 뭐 토익이라든지 커말, 한국어, 직무 관련 기능사, 기사 이런 것들 꼭 따는 게 사전 준비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 분석하셔서 어느 기업이 어떤 공고를 내는구나, 이런 기업이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살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점 취득한다. 이 두 가지면 정량적인, 정성적인 준비가 됐다 라고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 서류 전형 할 때는 제가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 필기 전형은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12권 정도 푼다. 인적성 책을 여러분들 보거나 아니면 NCS 책을 보더라도 보통 이제 계속적으로 그 도전해서 계속 새로운 경험을 그러니까 이제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적성 검사한 사람들을 이제 같이 검토해 보면요. 계속 재응시하는 사람일수록 점수가 계속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공부하면 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12권 정도 반복을 해봐라. 보통 10권, 11권 정도 푸는 분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 12권 정도 또는 한 책을 여러 번 보시던 아니면 여러 책을 한 번씩 보시던 12번 정도 보면 감이 잡힙니다. 네, 인적성을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네, 면접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PT와 뭐 토론 이런 걸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이제 잘 파악해 보시되 이거 이제 한 장짜리로 이제 여러분들 취업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본 거니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전형은요, 여러분들 면접 전형은 네, 죄송합니다. 서류 전형은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전 활용 소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이제 지식이라든지 이제 농림축산식품 관련해서 배운 과목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라면 그때 과목으로 배운 대학생이라면 전공으로 배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아까 전에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본기. 이제 기본기가 대학생의 기본기 뭐다? 대학생의 기본기는 뭐 이렇게 교환학생이고 어학연수 그렇습니까? 고등학생의 기본기는 선도부고 뭐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은요. 학교 공부부터 시작합니다. 학교 공부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점수 받는 거죠. 지금 최대한 기본기를 잘 어필하셔야 돼요. 학교 내에서 했던 것들 잘 해석해줘야 되고요. 직무 관련 대내외 활동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예요. 창업 경험, 뭐 영농이라든지 동식물 관련해서 실습하고 체험했던 거, 인턴했던 거, 아니면 학부 연구생 했던 거, 자격증, 세미나, 연구의 발표 이런 것들, 플러스 알파로 통계, 사무 자동화, 커말 이런 거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기소개서 커말까지는 쓰기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사조사,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정보처리 기사,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이런 얘기들처럼 조금 데이터를 이제 다뤄봤다, 핸들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4번의 핵심 강점입니다. 최근에 자기소개서 저도 이제 서류 심사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소위 데이터 영향을 이렇게 활용해서 자기소개를 녹인 사람들이 훨씬 더 차별화된 소개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지금 정부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디지털 혁신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화두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 할 때 따지 않았더라도 따고 있다고만 녹이면서 해당 이론들을 조금만 설명해줘도 훨씬 더 눈에 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1번부터 시작해야 된다. 1번이 대부분 없어요. 1번 대부분 없고 뭐부터 하다? 자꾸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3번부터 나옵니다. 3번부터 쓰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3번부터 쓰면 안 돼요.
3번 쓰니까 쓸 게 없으니까 이거 이런 것도 쓰잖아요. 불합격 사진 요소. 동아리 했다, 뭐 축제했다, 주점에서 뭐 팔아서 20만 원 벌었다, 뭐 이렇게 막걸리 팔았다, 뭐 이런 것들, 뭐 교환학생 어학연수, 과외 이런 것들 다 무관한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이제 공공기관은 소프트워즈는 좀 우대하거나 금융권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무 무관한 것들은 안 쓰는 게 좋다. 이제 3번하고 5번만 거의 쓰니까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번에 2번 기본을 안 잡아주니까 소재가 힘이 안 실리는 거죠. 그래서 활용 소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작성 논리, 스타 방식보다 좀 더 정교하게 작성하자. 그래서 스타 방식이 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취업은 사전,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준비해 나간다. 자, 농림축산식품 관련 자격증은요, 여러분들 희망하는 기업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일단 제가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준하는 자격증 모아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농 활동 및 인턴십 등의 농업 관련 경험, 이런 거는요, 실제 영농 실습이라든지 체험, 뭐 이런 것들이고, 농촌 봉사활동하는 것들, 농업 관련 교육 이수하는 것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만 하면 안 되고 회사에서 배운 이론들을 여기 접목을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을 내가 이제 이론을 이렇게 배웠고 이론들을 여기서 활용해봤다라고 하는 소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영문 실습해봤다, 체험해봤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배웠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접목을 해봤더니 이런 성과가 나왔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 공부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소재로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할 때 어떤 거부터 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보면 네, 기업 분석 이제 뭘부터 해야 될까요? 이제 물어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왜 하고 싶은지를 정해야 될 것 같고,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신다고 하면, 직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드렸던 그 원페이지 뷰에 이 직무 소개서라는 것은 NCS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NCS 홈페이지에서 상당하게 많은 직무 소개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홈페이지만 가도 직무 소개는 상당하게 잘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직무를 보고서 내가 배운 전공과 또는 내가 배운 학과 수업과 내가 실습했던 것들,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그 연관성을 내가 성과로 낼 수 있는가를 같이 알아보는 것들이 이제 3스텝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소재를 잘 정하는 건데, 이제 공공기관에 또는 이제 기업에 지원할 때, 우리 고등학생, 우리 가족분들은요, 이런 경험들이 많이 합격의 좌우가 됐다. 첫 번째, 성적 매우 중요합니다. 성적 잘 따야 돼요.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증 따야 되고요. 학생의 뭐 선도부, 홍보대사, 수상 경력, 프레젠테이션 대회, 방학 때 아르바이트, 방과 후 출석부 관리, 또래 상담자, ERP 동아리,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로 많이 해야 되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많이 경험이 없겠죠. 경험이 좀 부족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경험들을 이제 많이 어떤 걸로 보냐? 성적으로 봅니다. 내신 성적 안에 사실 학교 공부 관련해서 이론들, 학습한 것들, 과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사실은 그 점수 안에 모든 활동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선배의 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들은 지향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고등학생은 가능하지만 대학생은 이런 직무 무관한 것들은 지향하시고요. 이론, 활용, 성과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론, 활용, 성과. 이론이라고 한다면 전공 또는 직무 관련 교육을 잘 수강하는 것, 지금 이활성이라고 합니다. 이활성. 그다음 활용. 여러분들이 뭔가 대회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실습 나가봤던 경험들 또는 교육 나갔던 경험들 거기서 뭔가 조금 내가 배운 이론들을 접목해봤다는 얘기들을 잘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성과 내봤다. 그래서 뭐 이런 성과 내봤다. 이런 일 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자기소개서의 한 90% 정도의 소재는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직무는 어떻게 좀 조사 분석할 수 있겠냐 보면요. 직무는요, 여러분들께서 실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는 이제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채널 봐야 되는데, 직무 이제 활용 채널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업 홈페이지를 좀 봐야 돼요. 기업 홈페이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CJ 제일제당이다. 다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준비 사항이 필요하고,
커리어는 어떻게 쌓을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많은 기업들이 거의 다 해놨습니다. 직무 소개는 요즘에 기본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보는 게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를 보는 거예요. 채용 공고. 채용 공고 보면 그 안에 담당하는 업무라든지 자격 요건 다 나와 있죠. 근무지라든지 예전 공고만 보더라도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CS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뭐 자료실 들어가 보면요. 상당하게 직무 관련 자료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NCS 기반 훈련 직종, 뭐 이렇게 1022종, 이게 이제 최신인데, 이런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이 안에서 상당하게 많은 이제 직무 관련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NCS 1022 직종, 이런 게 있고요. 여기 하나하나 뭐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이제 농업, 축산 이런 쪽도 다 있습니다. 네, 다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NCS 홈페이지만 가더라도 농림축산 쪽에 어떤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한지 직무에 대한 설명이 한 수백 장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NCS 홈페이지만 가도 잘 돼 있다. 볼 수 있겠고요. NCS가 이제 국가에서 만든 국가 직업 능력 표준이라는 그 사이트죠. 거기 안에 뭐 채용에 대한 자기소개서 내용, 면접에 대한 내용 다 들어있죠. 그래서 NCS 홈페이지를 여러분들 3일 정도 시간을 좀 두고 뭐 3일 연속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거기 안에서 있다 보면 충분한 자료는 다 나오고 결국에 내가 어떤 이론과 어떤 활용과 어떤 성과로 저희 승부 볼 거냐는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잘 녹이는 게 중요하고 유튜브 현직자에게도 상당히 많죠. 유튜브 현직자에게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정보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분석, 직무 분석했다면요. 네, 그 다음엔 어떻게 찾는지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 찾냐면요. 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찾는 거죠. 기업 소개라든지 기업 연역이라든지 미션 인재상, 그 다음에 주요 매출, 시장 동향, 산업 동향, 그 다음에 뭐 기업 경쟁력, 뭐 주요 경쟁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게 이제 기업 정보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은요, 기업 분석은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기관은 이 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이트 적어두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알리오, 자발리오, 이런 데들이 이제 중앙 공공기관 350개 정도 되죠. 거기에 있는 다양한 기업 분석 정보라든지 채용 정보가 올라오는 곳이 알리오랑 자발리오죠. 채용 정보가 자발리오에 올라오고요. 알리오에는 다양한 이제 공공기관 기업 분석 자료가 올라오니까 참고하시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잘 정제되어 있는 네이버 그냥 커뮤니티 뭐 공취사라든지 잘 모르지만 뭐 취업대학교 뭐 스펙업 뭐 이렇게 독취사 이런 데 있죠. 네, 그런 것들 가입해 보면 대략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된 자료력이 있으니까 회원 가입하셔서 좀 보시고요. 지방공공기관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은 지방공공기관 맞죠? 1,100개 정도 넘죠. 클리나이 자플러스라는 곳이니까 우리나라는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따로 운영합니다. 다른 사이트 참고하시고 사기업, 금융권은요, 뭐 기업 홈페이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 시스템 보시고, 뭐 뉴스, 채용 포털, 이런 데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한데, 뭐 하나하나 잠깐 보면, 알리오, 요즘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공시에 보면, 한 기업을 선정했을 때, 그 기업 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뭐 주요 사업이라든지 내용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어렵다면, 그냥 홈페이지 가보면 대략 나와 있어요. 그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가보면 대략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발리오에서 채용 공고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취업 커뮤니티, 그냥 예시로 띄워놨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정보가 많이 있고요. 네, 요즘 뭐 이렇게 고졸 채용도 상당히 많죠. 초대졸 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기 때문에 보시고, 마지막으로 지방공공기관, 클리나 자플러스 찾아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곳들 여러분들 뭐 많은 설명보다 들어가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자. 그 다음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란 다트라는 곳 들어가 보면 대기업들은 이제 공시 의무가 있는 곳,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들은 여기 이제 공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들어가서 보자.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스도 보는 거 좋죠. CJ 제휴당의 식품 관련. 이게 그냥 치면은 뉴스 나오죠. 뉴스만 봐도 이 회사가 이제 대충 뭐 하는지 어떤 것들 필요한지 나온다는 거죠. 채용 포털 사이트, 뭐 사람이, 잡코리아, 뭐 인크루트 이런 데 들어가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이라는 곳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창업 교육이라든지 뭐 기술 교육 이런 것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에 대한 공모전이라든지 교육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즐겨찾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잡이라고 해서 혹시 동식물, 아까 전에 제가 제약회사도 추천드렸죠. 브릭잡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이제 바이오 쪽 관련 다양한 직업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기타 정보 분석 사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식품산업통계정보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 2021 푸드트렌드 이런 거 있죠. 식품 제조 한눈에 보기.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도 상당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동향이라든지 해외 동향, 네,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원자재 정보 또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보고서 상당하게 많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 기업 리스트도 나와 있고 식품 1조 클럽 다 있죠.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어느 기업들이 실제 어떤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이제 아이템들을 팔며 이 식품 산업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 충분히 감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여기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농림축산식품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입니다. 2021년 아직 안 나왔는데요. 실제 여기 공공 및 빅데이터 활용해서 창업 경진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다양한 이제 그 경진 대회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 보셔서 2021년에 하시면 실제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디지털 혁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공공 빅데이터 활용해서 뭔가 IT 역량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펙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한번 찾아보시고 경제 동향 이런 데 뭐 농협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각 분야별 통계 정보, 그다음에 트렌드 모니터 이런 쪽들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곳이니까 같이 찾아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산업연구원 여기 이제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제 정보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쪽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통계청에서의 코시 100대 지표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0대 지표인데요. 뭐 농림, 제조 서비스 이쪽에 관련해서 여러분 찾아보시거나 또는 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쓸만한 지표들에 대해서 몇 개 외워두셔도 되겠죠. 100대 지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표다. 자, 그냥 자기소개서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로 보면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마른 물꼴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서론, 그다음 본론, 그다음 결론으로 쓰는 거.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 기준이 이렇게 마른 목골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른 목골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질문이 있으면 뭐 지원 동기를 물어봤다, 도전 경험을 물어봤다, 또는 직무상 강점 물어봤다라고 하면 항상 대답부터 해주고 대답에 대한 근거를 들어주고 다시 한번 대답해서 A, B, A-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답변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answer부터 해주고요. answer에 대한 백업을 들어주고 다시 한번 answer 해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필수 항목, 지원 동기, 직무상 강점, 성장 배경 및 경영 요약, 성격성 장단점, 입사 포부 5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A, B, B' 구조로 하면 이렇습니다. A, B, A'. 그래서 여기 답변의 노트라고 생각해 보시고 2대 6대 2죠. 대답부터 하고 대답에 대한 근거를 들어주고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근거는 2개 정도 들어주는 게 좋아요. 첫째, 둘째, 뭐 이렇게 꼭 첫째, 둘째 얘기하지 않더라도 2개 정도. 최근에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최근에 읽은 책은 뭐다라고 물어보고 얘기해주고 그다음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연습이어야죠. 그래서 이거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해리포터 읽었습니다. 첫 번째 해리포터는요. 줄거리적인 부분에서 어떻고요.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어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3가지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는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 이거고요. 세 번째 이겁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존경하는 인물 첫 번째 이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이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세 번째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2개 정도 쓰시는 게 자기소개서 괜찮아요. 자, 지원 동기 한번 볼까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물어보면 일단은 나는 너네 회사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것들이 너네 회사에 이런데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해서 지원했다. 첫째, 특히 너네 회사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냐? 난 이런 거 할 수 있다. 두 번째, 너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지원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땡땡땡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사진 찍어 가셔서 이렇게 적당하게 땡땡을 넣어보시면 말이 다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과거 경험 작성할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과거 경험. 그래서 뭐 스타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내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했고, 어떤 결과를 이뤘는지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옆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려면 태스크에 대한 옵션을 보여주고 옵션에 대한 이제 액션과 그다음에 그 행동의 이유를 보여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문제 해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의도 목적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의도 목적은요, 여러분들께서 니즈의 모티베이션, 내가 어떤 의도가 있었고, 그 계획이 어땠고, 실제 어떤 데이터와 어떤 이론들을 배워서 어떤 결과가 났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과목을 만약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과목을 왜 배웠는지부터 얘기를 해주고 그 과목을 배우기 위한 어떤 계획을 했는지 실제 어떤 데이터와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을 또는 실습에 대한 내용들을 익혔는지 여러분들 배운 이론이라든지 명제라든지 또는 사실, 사례 또는 어떤 뭐 이렇게 프로그램 또는 이제 여러 방정식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실험 결과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쌓았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배웠다, 그냥 들었다, 또는 과목을 들었다, 또는 이제 어떤 활동을 했다 정도가 아니고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어떤 데이터와 어떤 이론을 배우면서 어떻게 가공해서 활용해봤다는 내용까지 나오려면 이 정도로 구체화된 여러분들의 이제 내용 전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성과 달성을 강조해 주는 것도 있죠. 성과 달성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니즈 앤 모티베이션, 그 어떤 계획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쪽에는 지금 그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실제 어떤 분께서 실제 여기 농림축산식품 쪽에 이제 레스토랑 관련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거였는데요. 마찬가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메서드 보여주고 어떤 리스크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리스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회피했는지, 그래서 리스크 해칭 액션을 보여주고 결과가 어땠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고요. 뭐 활용 능력, 내가 어떤 언어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공계다, 컴공과에 대해서 복수 전공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이론들을 또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내가 선정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어떻게 내가 이렇게 결론을 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과목이라든지 전공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나 전공 배운 것도 그냥 들었다 정도가 아니고 내가 왜 들었고 어떤 데이터, 어떤 이론들을 갖췄고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농식물 관련 어떤 세포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세포 배양의 분석의 목적은 뭐고 어떤 이론들을 넣었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식물에 대한 재배를 했다면 식물 재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이론들을 뭘 들었고 실제 어떤 내가 식물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들에 대한 분석을 했으며 실제 어떤 내용들이 익혔는지까지 같이 얘기해 준다 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기업 분석은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회사 홈페이지 가보고, 기사, 뉴스 찾아보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냥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니고 내가 뭘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얘기하고 회사 얘기가 아주 구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나눠져야 됩니다. 그렇죠? 직무상강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상강점 물어봤으면 대답부터 합니다. 제가 어떤 회사 어떤 직무에 지원한 강점 뭐다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이활성 말씀드렸죠? 내가 배웠던 이론, 활용 얘기해주고 성과도 얘기해주면서 너네 회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활용했던 경험들 그리고 일해봤던 또 실습해봤던 프로젝트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직무상정점에서 잘 얘기했다면 마지막에는 데이터 역량 강조해 주는 것도 좋아요. 지금 현재 데이터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아까 원페이지에 말씀드렸던 ADSP,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또는 사회조사 분석사, 또는 코딩 공부하고 있다든지 또는 창업농 관련 어떤 창업 교육을 받고 있다든지 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있다든지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배운 거 외에도 계속적으로 학습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좋다는 거죠. 자, 직무상명점도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뭐 써보는 거죠. 이것도 뭐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셔서 이제 뭐 값을 가져가시면 좀 여러분들 땡땡땡만 잘 넣어보시면 충분히 훌륭한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치관,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저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한 번 더 도전하는 소통이라는 가치관,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좋습니다. 그냥 책임감이 아니고 도전을 통해 이루어가는 책임감이라는 가치관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용사 플러스 명사 얘기해 주시고요.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성장병에 얘기할 때는 한 두 가지 사례 넣어주면 좋아요. 첫 번째 거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의 전공, 중학교 때 내가 이 전공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내가 이 학과를 왜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가치관. 두 번째는 이 학과 내에서 뭔가를 발휘해 본 사례. 그 두 가지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 후에 이렇게 성장하겠다. 이렇게 시계열 순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 보여주고 고등학교 당시 또는 고등학생이면 중학교 당시에 왜 이과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 관련 성취했던 사례 하나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성장 배경이 깔끔하게 정리된다 볼 수 있겠죠. 성격상 장단점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장점 뭐고 단점 뭐다 설명해주고 앤서부터 해주고 장점에 대한 발휘 사례, 단점에 대한 실패 사례, 실패 사례 같이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장점 같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단점으로 실패 사례 얘기해 주시고 다만 단점의 보완 노력을 한 2가지 정도 노력하셔서 보완 노력 같이 얘기해 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입사 후 포부도 말씀드려 볼까요? 입사 후 포부. 입사 후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 같다. 라고 먼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입사 후에는 항상 회사에 대한 포부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회사가 기존 사업, 크게는 저는 한 3가지 정도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회사의 기존 사업에서 조금 더 직무로 연계해서 뭔가 해야 될 부분을 단기 하나, 중장기 하나 뽑아보시고, 회사가 이루고 싶은 비전 목표 있죠? 한 10년 뒤 2030, 뭐 2040 있죠? 그런 거 중에도 하나 연결해서 내가 입사 후에 중장기 자제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회사 너네 이런 거 하고 싶지?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사업에서 2개 정도, 신사업에서 하나 정도 뽑아주고 너네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나 이렇게 가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입사 후 포부로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현실적이려면 결론에 예상되는 단기적 성과는 뭐고 그다음에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팀워크에 대한 소재도 얘기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입사 후보는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험들 많아요. 그 외의 경험들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도전 경험이라든지 창의성 경험이라든지 협력 경험 많이 물어보는 10가지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스토아르 방식이라든지 스타 방식, 또 니즈의 모티베이션 방식 등으로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과정을 마쳤고요. 실습 과정과 함께 Q&A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먼저 농림축산식품 박람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합니다. 채용 상담관, 창업관, 홍보관과 컨텐츠관 잘 활용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많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다양한 이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강의 끝나시고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2시간 동안 같이 한 송진원 노무사였고요. 여러분들 행복과 기운이 2021년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데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입니다.